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미국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은 12일이죠.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만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 힘으로 이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미 MBC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지고요. 중국 정권이 대만을 무력 점령을 시도한다 그러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자신을 방어하고 서태평양 안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오랜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결을 했습니다만은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가지고 이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놨고요. 최근에는 이 중국과의 갈등 격화로 반중 전선을 강화하면서 대만과의 접촉도 확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9일에는 국무부가 미 정부 차원에서 대만과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놔가지고 이 대중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링컨 장관의 이런 대중국 발언이 미국 내에서 중국의 대만 공습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는 가운데 행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3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실의 사이버 보안 정책 전략 국제 담당 국장이었던 존 밀스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고 사령관은 중국이 앞으로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또 이 데이비슨의 후임자로 내정된 존 아킬라노 장군은 6년이라는 시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랬느냐, 중국의 대만 침략 위협은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가장 신뢰 있는 발언 같은데요.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HR 맥마스터, 이분이 지난 3월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시진핑은 대만을 공격할 마지막 기회의 창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발언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맥마스터 전 보좌관은 뭐라고 그랬느냐,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그 이후부터 대만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2월의 동계올림픽 후에 가을에 열리게 될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한 당 대회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내다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뭐라고 답을 했느냐, 대만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대만에 대한 침공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진핑의 3년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해야 되는데 3연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의 대단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3연임은 그동안의 중국 내 관행을 완전히 깨는 것이죠. 사실상 마오쩌둥과 같이 종신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장기 집권 가도에는 중국 내에서 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고요. 또 특히 반대 파벌들의 강력한 반발도 우려가 됩니다. 당연히 내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올 가을부터는 내년 당 대회를 겨냥해 가지고 시진핑 후임에 관한 인선들이 오고 가야 마땅합니다.
더불어서 이 포스트 시진핑을 위한 준비들이 착수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진핑 주석은 그럴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는 다들 참을 겁니다만은 그 이후에 중국의 계파 간 갈등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이렇게 진화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명확가능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 혼란을 일거에 잠재우는 방법이 뭐냐? 전쟁 같은 대형 이슈입니다. 마오쩌둥은 10년 주기로 민중을 탄압해야지 권력 유지된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었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피를 흘리게 해야지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주장대로 중국의 역사는 흘러왔고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침공으로 그 역사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대만의 본토화를 시진핑 임기 내에 마무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3연임의 분위기 조성을 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만 반도체 때문입니다. 중국은 제조 2025를 비롯해 가지고 군사적 도약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입니다. 국방력의 첨단화를 위해서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공장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체 기술로는 미국이나 대만의 기술을 뛰어넘는다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까지 펼쳐지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첨단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그런 무기 제작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불가능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뭐냐? 바로 대만을 본토화해가지고 대만의 TSMC를 비롯해가지고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을 중국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중국이 살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이런 침공 야욕은 사실상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중과 해상에서 대만을 위협하면서 실전과 같은 침공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거의 연일 대만을 위협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 군용기는 380여 차례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침범했습니다. 이건 1996년 이후에 최고 수준의 기록입니다. 4월 들어서도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을 넘어 대만의 간을 보는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10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고요. 6일에도 4대의 중국 군용기가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무려 15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남부를 휘젓고 다녔고요. 8일에는 2대, 9일에는 11대, 10일에는 4대, 11일에는 1대가 넘어오더니 12일에는 또다시 무려 25대의 중국 군용기가 또다시 대만 남부를 마치 군사훈련이라 하듯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85일째입니다. 또 하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위협 비행의 특이 동향은 과거에는 이 대만 남부 공역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지도에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필리핀과 대만 남부 사이에 마쉬 해협까지 진출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뭐냐면 대만 보호를 위해 대기 중인 미군 동향 탐지 및 유사시 미군과의 교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상에서도 대만을 향한 위협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지난 4일 랴오닝함이 호위한 5척과 함께 미야코 해협을 지나서 대만의 동쪽 해상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분명한 대만 위협훈련이죠. 중국의 첫 1만 톤급 구축함인 055형 난창함까지 가세한 이 훈련에 대해서 중국 해군의 가오슈창 대변인은 5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정례적인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만과 주변 해역은 중국 고유의 영유권이라 그러면서 중국 군대의 전시 대비 순항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공중과 해상에서 거의 연일 도발과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거의 매일 이런 도발을 통해 가지고 대만이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중국 전투기가 날아오더라도 아이고 또 오늘 오는 거겠지. 그리고 또 내일 또 오겠지. 이런 식으로 의례적인 일로 치부하면서 경계를 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중국이 판단했을 때 대만의 국민들이 중국의 공중 침투라든지 해상 훈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바로 그때가 바로 진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점점 온도를 올리면서 삶는 그런 전략을 중국이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중국 뜻대로 그렇게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발에 대해 결코 나태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차이잉원 총통부터 확실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은 지난 4일 대만 동쪽 해상에서 라오닝함의 해상 훈련 당시에도 대만 해군의 참군급 군함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랴오닝함의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1만 톤급 최신형 상륙 수송함, 이 LPD죠. 이 LPD인 위산 군함의 명명식과 진수식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차이잉원 총통이 참석했습니다. 대만군의 한 관계자는 이 하이전-2 단거리 방공 미사일이라든지 대공 무기 등을 구비하고 2대 헬리콥터, 또 상륙 돌격 장갑차, 그리고 상륙정, 고속 상륙정 이런 것들이 탑재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이 남중국해의 프라타스 군도, 이걸 둥샤군도라고 그러는데요. 여기하고 남중국해의 스프레툴리 제도, 이걸 중국명으로 난샤군도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이 타이핑다오를 지원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만은 중국군의 군사훈련에 대응해가지고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이 남중국해의 프라타스 군도, 이 둥샤군도에서 실사격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11일 이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대만의 해순서, 이 해경을 대만에서는 해순서라고 하는데 이 해순서는 오는 25일과 5월 5일 이틀 동안에 이 프라타스 군도에서 중국군의 상륙 공격 상황을 가정한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략 요충지인 이 프라타스 군도를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차지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면적이 1.7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프라타스 군도는 대만에서 약 410km 떨어진 반면 이 중국 광둥성에서는 2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강행한다 그러면 대만이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번 훈련이 최근 중국군이 프라타스 군도 정보 수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러면서 대만 해순서가 이 프라타스 군도 상공에 들어오는 중국군 무인기를 격추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지역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라고 11일 전망을 했습니다. 대만 해양경비대는 지난 1일 중국이 남중국해 북부에 있는 프라타스 군도에 소형 무인기를, 그러니까 드론을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대만 및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섬과 암초들에 대한 도발 야욕이 노골화되니까 미국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응은 군사력 강화로 나타납니다. 이미 대단한 활력을 보여줬던 구축함 머신함이 종횡무진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누비고 있고요. 인도양에서 건너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도 중국이 최근 들어 탈취 야욕을 꿈꾸고 있는 이 스프레툴리 군도, 그러니까 중국명 난샤 군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 맥케인 함도 대만 해협을 직접 통과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은 터줏대감처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누비고 다닐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대만과 인근의 주요 섬들 그리고 암초들에 대한 미국의 경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중국이 이런 미국의 대응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군사력이야 당연히 비교가 안 됩니다만은 중국의 급소를 찌르겠다는 대만의 독침 전략을 넘어서 중국이
과연 대만 본토화라는 야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꿈을 꾸는 중국에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중국이여, 꿈 깨라. 만약 행동으로 옮긴다면 중국은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